충격적으로 2026-2027 시즌 여자 브리그는 시작 전부터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K알프라 임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놀라며 그런데 이번 시즌 단순한 우승 경쟁이 아닙니다. 팬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가 진짜 그 돈값을 하느냐입니다. 외국인 선수 연봉 구조가 공개된 순간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중국 팬들까지 한꺼번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대건설의 메가와 조던 윌슨 체제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는 거의 폭발 직전 분위기입니다. 메가가 이 금액이라고? 이 질문 하나가 모든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2026-2027 시즌 여자 브리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가장 뜨거운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누가 우승 후보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팬들이 지금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가 진짜 그 돈값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외국인 선수 연봉 구조가 공개되자마자 한국 팬들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중국 팬들까지 한꺼번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이 메가와 W 퍼티위 그리고 조던 윌슨 체제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인도네시아 현지는 거의 폭발 직전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메가가 V리그에서 보여줬던 영향력과 비교하면 현재 책정된 15만 달러라는 금액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는 자유 계약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시장 구조는 아닙니다. 연봉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1년 차는 15만 달러, 2년 차는 17만 달러입니다. 반면 일반 외국인 선수는 신규 계약 15만 달러, 재계약은 30만 달러를 받습니다. 강조하며 바로 여기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팬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팀을 바꾸는 선수는 누구인가? 누가 진짜 우승을 만들 수 있는 선수인가? 연봉과 영향력이 과연 비례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먼저 시선이 향하는 선수는 역시 GS 칼텍스의 지젤 실바입니다. 실바는 이미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브리그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1000득점을 돌파했고 GS 칼텍스를 우승으로 끌어올리며 정규리그 MVP와 챔피언 결정전 MVP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바는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상대 블로킹 2명이 따라붙어도 힘으로 뚫어버리고 높은 타점과 강한 스파이크 서브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실바의 30만 달러 연봉을 보고 오히려 싸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감탄하며 그 정도로 현재 브리그에서 실바가 차지하는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실바가 이번 시즌에도 같은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브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체력 저하와 상대팀의 분석입니다. 실바는 이미 모든 팀이 수년째 연구한 선수입니다. GS 칼텍스는 이제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라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상대는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고 집중 견제도 심해질 것입니다. 30만 달러라는 금액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반드시 우승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모마 역시 같은 30만 달러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모마는 GS 칼텍스,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를 거치며 브리그 경험만으로도 엄청난 자산을 쌓은 선수입니다.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탄력과 강한 타점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지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공격 효율 하락이 보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는 모마는 이제 내려오는 단계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강력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실바처럼 혼자 경기를 뒤집는 파괴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결국 한국도로공사의 30만 달러 선택은 안정감에 대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빅토리아 역시 30만 달러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빅토리아는 범실이 적지 않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웃사이드 히터와 아포짓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IBK 입장에서는 이번 트라이아웃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정했기 때문에 검증된 선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안정 vs 폭발력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가장 큰 논쟁이 터집니다. 바로 현대건설의 매가입니다. 충격적으로 15만 달러. 이 숫자가 모든 걸 흔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선택한 매가는 연봉 15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 매가는 득점 3위, 공격 종합 1위를 기록했고 정관장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특히 흥국생명과의 챔프전에서 김연경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현대건설이 선택한 매가는 연봉 15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 매가는 득점 3위, 공격 종합 1위를 기록했고 정관장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특히 흥국생명과의 챔프전에서 김연경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으로 그런데 그런 선수가 현재 15만 달러라는 사실입니다. 해외 팬들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 그 자체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이건 세계적 스타 대우가 아니다. V리그 시스템이 매가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매가가 가져오는 경제 효과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가가 정관장에서 뛰던 시절 인도네시아 팬들의 유입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SNS 화제성, 유니폼 판매량, 그리고 글로벌 관심도까지 완전히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강조하며 한국 여자 배구가 동남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중심에는 분명히 매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 팬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매가는 과거의 매가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무릎 상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점프 높이와 스윙 타점이 이전보다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천천히 당성 감독은 직접 인도네시아까지 찾아가 매가의 몸 상태를 체크했고 수술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냉정합니다. 결국 결과는 코트 위에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의 또 다른 선택, 조던 윌슨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격 메커니즘만 보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점프 타이밍, 스윙 속도, 공격 감각 모두 확실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시브입니다. 영상 분석만 봐도 오버리시브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자세가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리그 팀들은 약점이 보이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강조하며 결국 조던 윌슨이 살아남으려면 공격만이 아니라 리시브 안정감까지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흥국생명의 선택은 이번 시장에서 가장 영리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요시하라 도모 감독이 일본 배구와 연결된 초대형 스타를 데려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V리그 적응력과 전술 궁합을 택했습니다. 바로 자스티스입니다. 자스티스는 이미 지난 시즌 현대건설에서 검증을 끝낸 선수입니다. 서브 1위, 수비 6위, 리시브 6위, 득점 8위, 공격만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공수 밸런스 자체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감동적으로 특히 리시브가 흔들리면 전체 경기력이 무너지는 여자 배구 특성상 자스티스 같은 유형은 감독 입장에서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흥국생명은 이미 정호영, 이다영 같은 국가대표 미들 블로커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공격형보다
안정적인 수비와 연결 능력을 가진 자스티스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팬들 사이에서도 결국 흥국생명이 가장 계산적으로 움직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스티스의 연봉은 15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논쟁이 터집니다. 이미 베스트 7급 활약을 한 선수가 겨우 15만 달러라는 점입니다. 이제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과연 맞는가? 선수 가치와 시장 평가가 정말 일치하고 있는가? 정 관장의 선택도 흥미롭습니다. 정 관장은 외국인 선수로 바냐 브리치를 영입했고 아시아 쿼터로는 중국 국가대표 출신 중우를 선택했습니다. 중우는 단순한 중국 리그 선수가 아닙니다. 중국 대표팀 핵심 자원이었고 상하이 팀의 중심이었습니다. 김연경이 중국 리그에서 뛰던 시절 대각 공격수로 함께 뛰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강조하며 중국 리그 우승 경험, 최우수 아웃사이드 히터 수상, 그리고 주장 경험까지 이미 커리어 자체가 검증된 선수입니다.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모두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정 관장은 매우 실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우의 연봉 역시 15만 달러입니다. 충격적으로 중국 대표팀 주장급 선수가 15만 달러라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V리그 구조의 특징입니다. 시장 가치와 계약 규모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국제 경쟁력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 관장의 선택도 흥미롭습니다. 정 관장은 외국인 선수로 바냐 브리치를 영입했고 아시아 쿼터로는 중국 국가대표 출신 중우를 선택했습니다. 중우는 단순한 중국 리그 선수가 아닙니다. 중국 대표팀 핵심 자원이었고 상하이 팀의 중심이었습니다. 김연경이 중국 리그에서 뛰던 시절 대각 공격수로 함께 뛰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강조하며 중국 리그 우승 경험, 최우수 아웃사이드 히터 수상, 그리고 주장 경험까지 이미 커리어 자체가 완전히 검증된 선수입니다.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모두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정 관장은 매우 실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우의 연봉 역시 15만 달러입니다. 중국 대표팀 주장급 선수가 15만 달러라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재 V리그 구조의 특징입니다. 시장 가치와 계약 규모 사이에 여전히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국제 경쟁력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GS 칼텍스의 또 다른 선택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바로 타나차입니다. 타나차는 이미 V리그 경험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3시즌 동안 1167득점, 공격 성공률 39.1%, 리시브 효율 33.5%,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리시브 효율 전체 4위까지 오르며 수비 안정감까지 증명했습니다.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실바라는 절대적인 공격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타나차 같은 균형형 선수의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강조하며 타나차의 연봉 역시 15만 달러.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는 15만 달러 선수 중 가장 안정적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바로 우치세토 마미입니다. 키는 171cm로 크지 않지만 일본 대표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베테랑입니다. 2017 그랜드 챔피언스컵 베스트 리시버 선정 경력까지 있는 선수입니다. 공격보다 수비와 리시브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사실 타나차와는 완전히 반대 유형입니다. 천천히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시즌 화려한 공격보다 조직력과 안정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치세토 마미 역시 연봉은 15만 달러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오사나이 미와코도 상당히 흥미로운 카드입니다. 일본 SV리그 득점 상위권 출신으로 일본 선수 득점 1위급 공격력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약 40% 수준의 리시브 성공률까지 갖추며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 계약은 임대 형식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고 구단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아시아 쿼터 시장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티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이 기다리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강조하며 누가 진짜 돈값을 증명할 것인가? 누가 연봉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고 브리그 판도를 뒤흔들 것인가? 이 시즌의 답은 곧 코트 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GS 칼텍스의 또 다른 선택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바로 타나차입니다. 타나차는 이미 V리그 경험이 충분한 선수입니다. 3시즌 동안 1167득점, 공격 성공률 39.1%, 리시브 효율 33.5%, 그리고 안정적인 전체 밸런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리시브 효율 전체 4위까지 오르며 수비 안정감까지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실바라는 절대적인 공격 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타나차 같은 균형형 자원의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강조하며 타나차의 연봉 역시 15만 달러.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는 15만 달러 선수 중 가장 안정적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의 선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바로 우치세토 마미입니다. 키는 171cm로 크지 않지만 일본 대표팀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베테랑입니다. 2017년 그랜드 챔피언스컵 베스트 리시버 선정 경력까지 있는 선수입니다. 공격보다 수비와 리시브에 특화된 유형입니다. 사실 타나차와는 완전히 반대 스타일입니다. 천천히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시즌 화려한 공격보다 조직력과 안정감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치세토 마미 역시 연봉은 15만 달러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오사나이 미와코도 상당히 흥미로운 카드입니다. 일본 SV리그 득점 상위권 출신으로 일본 선수 득점 1위급 공격력을 보여준 자원입니다. 약 40% 수준의 리시브 성공률까지 갖추며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매우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 계약은 임대 형식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고 구단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아시아 쿼터 시장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티는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이 기다리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강조하며 누가 진짜 돈값을 증명할 것인가? 이 시즌의 답은 곧 코트 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팬들이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건 단순한 전력 비교가 아닙니다. 강조하며 결국 누가 팀을 바꾸는 선수인가? 이 질문 하나입니다. GS 칼텍스는 실바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집중 견제를 견뎌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모마와 함께 경험과 안정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 체력 관리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IBK 기업은행은 빅토리아를 통해 결정력 하나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복이라는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 조던 윌슨, 그리고 팀 전체 밸런스, 15만 달러라는 숫자 뒤에 너무 많은 기대와 의문이 동시에 얹어 있습니다. 특히 메가의 경우 단순한 외국인 선수가 아닙니다. 이미 리그의 흐름을 바꿨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평가됩니다. 조던 윌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에서는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리시브라는 약점이 명확합니다. V리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약점이 경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리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더 치열합니다. 더 냉정합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입니다. 천천히 연봉 15만 달러 혹은 30만 달러
이 숫자는 이제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 선수가 정말 팀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이 되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코트로 향합니다. 누가 웃게 될지, 누가 비판을 받을지, 그리고 누가 진짜 에이스로 남을지, 그 답은 곧 시작되는 시즌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K알프라 임스포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